진짜 엄청나네요. 그러네요. 이거 지형도 수작업 하신 게 바로 느껴져요. 다 같은 잔디인데 살짝 이제 무늬가 보이실 거예요. 각각 방마다 다양한 컨셉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눈이 즐거워지게 색감을 다채롭게 만들었습니다. 총 100만 블럭 가까이 쓰였다고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문화재 실기술학과 국제문화에서 협동과정에서 학생을 가르치고 있는 김영재 교수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0년 동안 메타버스 콘텐츠를 다루고 있는 기업 GBF 메타 대표 손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좀 특이합니다. 쉼을 즐기는 방법 휴식편입니다. 대표님께서는 평소에 쉬고 싶을 때 어디에 가시나요? 저는 네. 카페에 앉아서 네. 친구들이랑 대화를 하거나 네. 아니면 혼자서 할 때는 드라이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집에서 쉬는 게 좀 편한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한번 해주실 수 있을까요? 스투어헤드 정원을 제작한 해외맵 제작팀장 여우비입니다. 반갑습니다, 요비님. 이번에는 저희가 해외 맵부터 보기로 했는데요. 역시나 또 큰 사이즈로 네. 엄청 많이 공들여서 지으신 걸로 알고 있고요. 네. 자, 그럼 안내 부탁드릴게요. 네, 저를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스튜어헤드 정원으로 왔는데요. 와, 그 크게 건물이 딱 들어서 있네요. 이건 정원의 특징들은 이제 굉장히 풍경 같은 정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나무도 많고 작은 집들이 많아요. 보통은 이제 평지에 건물이 있고 네, 되게 네. 인조적인 조형들이 있는데 자연을 많이 활용한 네, 그런 그렇죠. 스타일이라서 되게 놀이동산 같죠? 저도 되게 특이한 것 같아요. 네. 스투어헤드 정원 같은 경우에는 700 곱하기 500칸으로 지어졌고요. 총 20종의 블럭이 쓰였고 총 100만 블럭 가까이 쓰였다고 합니다. 나무 심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여기 나무도 엄청 다양하게 많이 지으셔서 나무도 이게 하나의 네. 블럭씩으로 하는 건가요? 보통 나무 같은 경우에는 네. 여러 개를 만든 다음에 이제 템플릿화 시켜서 저희가 좀 배치하는 식으로 많이 진행하고 그 있습니다. 잎이나 이런 것들도 달라요. 네, 신경을 맞습니다. 많이 썼네요. 네. 팀장님, 제작하시면서 어떠셨나요? 공원을 지으면서 저까지 되게 힐링되는 마음으로 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마인크래프트를 이걸 만드실 때 좀 어떤 부분들을 많이 신경 써주셨나요? 공원을 거닐 때 조경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이 공원을 표현할 때 꽃도 디테일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마인크래프트 내에 있는 꽃 블럭이 아닌 울타리 블럭과 꽃을 같이 활용하여 제작을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버섯이나 뭐 다른 식물들이랑 다 섞여 있는 건데 이게 멀리서 봤을 때는 꽃처럼 보이게 그렇게 그러게요. 기법을 네. 또 표현을 하신 것 같아요. 이제 스타워헤드 하우스 내부로 가도 될까요? 네네, 좋습니다. 같이 걸어가시죠. 네, 여기가 스타워헤드 하우스 내부인데요. 여러 장식물과 액자가 많은데 각각 방마다 다양한 컨셉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눈이 즐거워지게 색감을 다채롭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네요. 바닥은 또 보라색이네요. 여기에는 원래 그림들이 다 걸려져 있는 거죠? 네네. 네, 그리고 이 방은 음악방인데 스타인웨어 피아노를 그대로 블록들로 옮겨서 제작을 해봤습니다. 네, 실제 피아노도 안에 건반들을 누르는 막대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거를 마인크래프트 배틀 블럭으로 표현을 해봤습니다. 근데 이게 원래 피아노 블럭이 아닌데 표현을 하신 것 같아요. 네. 교수님, 이 건물은 어떤 문화예산인가요? 이 스튜어헤드 정원 같은 경우는 헬리오라는 명문 귀족 가문에 의해서 이제 정원을 조성했고요. 지금 현재 주인은 계속 바뀌었어요. 지금은 이제 내셔널 트러스트에서 하나의 문화재로서 관리가 되고 있고요. 저기 멀리서 보이기는 이제 돔이 씌워져 있는 판테온들, 스튜어헤드 집들 이런 것들이 이제 일종의 이제 팔라디오 양식의 범주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 당시에 굉장히 유행을 했던 그 양식들이 이 정원의 모든 양식들을 커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디풍의 어떤 첨탑들도 도용이 됐고 특히 클로로 로랭이라든지 푸생이라든지 그런 화가들의 그림들이 굉장히 각광을 받던 시대인데 그 안에 그려진 그림들을 보면은 그냥 유토피아적인 어떤 형상들을 표현을 했었어요. 굉장히 낭만적이기도 하고 숭고미까지 있는 그런 그림들이 굉장히 유행을 많이 했는데 그런 풍경들을 그대로 이제 건축물로 이제 옮겨가는 거죠. 건물 또한 그 고전주의적인 어떤 그 형태들을 그대로 갖고 와서 만들어내는 거죠. 그리고
특히 이제 이런 그 그림 같은 풍경을 이제 소위 말하는 픽처레스크라고 얘기를 해요. 자연을 굉장히 비규칙적으로, 굉장히 비대칭적으로 이제 묘사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연스러운 풍경들을 만들어냈다는 것이 그 영국식 정원의 특징이고 굉장히 장엄하고 아름답고 되게 우아하고 정말 그림 같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네. 그 정원들 불규칙한 거 표현하시는 게 되게 어려우셨을 것 같아요. 네, 너무 멋있게 잘 봤습니다. 네. 잘 만드셨네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팀장님. 네, 진짜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다시 로비로 이동하겠습니다. 네, 로비로 가시죠. 네, 이제 바로 한국맵으로 가볼 텐데요. 네. 한국맵 팀장님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독일도 윤선도 원림맵을 제작한 한국문화재 제작팀장 스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스타님 반갑습니다. 윤선도 원림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네. 네, 잘 따라오시면 됩니다. 와, 되게 네. 그림이 한 장면 같네요. 네. 맞습니다. 이번 윤선도 원림 같은 경우에는 250칸 곱하기 700칸 네, 들었다고 하고요. 네. 이제 블럭 종류도 20종, 총 블럭 개수 이번에도 100만 블럭 정도 네, 네, 네. 쓰였다고 합니다. 네, 네. 팀장님, 제작하시는데 어떠셨나요? 총 3가지 구역이 있는데 3가지 구역 다 다른 느낌으로 제작을 하다 보니까 제가 그 이미지를 보면서 힐링 느낀 거를 이걸 보시는 분들에게 그대로 느끼게 해주고 싶어서 신경 써서 제작을 했습니다. 이제 날아서 보시면은 여기는 이제 정원이다 보니까 네. 풀럭들을 이용해가지고 꽃을 여러 개 층층이 쌓아가지고 좀 긴 풀 느낌으로 만든 부분이랑 그 다같은 잔디인데 살짝 이제 무늬가 보이실 거예요. 네, 그러네요. 네. 이거는 이제 마인크래프트 게임 안에 있는 그냥 잔디랑 그 살짝 큰 잔디가 있는데 그걸 적당히 섞어가지고 좀 정원이 심심하지 않고 구경하는 재미가 있게 좀 이렇게 패턴을 넣었습니다. 그러네요. 이게 가까이서 볼 때랑 멀리서 볼 때랑 완전 다르네요. 네. 여기는 이제 윤선도 원림에서 동천석실이란 곳인데 그 높은 곳에 있는 게 신선 약간 그런 동양 문화를 표현한 것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좀 느낌을 주기 위해서 절벽을 이제 좀 여러 가지 블럭을 섞어서 절벽을 좀 더 이제 입체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아, 그러네요. 이거 지형도 수작업 하신 게 바로 느껴져요. 네, 진짜 엄청나네요. 그 네. 선인이 사는 데는 굉장히 좀 독특한 데서 살았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선인이 되기 위해서는 저런 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교수님, 네. 이번 건물은 어떤 문화유산인가요? 어떻게 보면은 한국 정원에서 특히 양반 정원에 굉장히 중요한 획을 걷는 정원들이 몇 개 있는데요. 그 중에서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윤선도가 처음에 여기 원림을 만들게 된 것은 병자호란 때 인조가 이제 당시에 후금이죠. 청나라가 되는 건데 그 나라에게 항복을 하고 그걸 항복을 반대했던 이제 윤선도는 벼슬을 버리고 이제 은거를 결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해남에 있는 연동의 본가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지역에다가 이제 별서를 짓고 정원을 꾸미게 된 거죠. 양반 문화에서 보면은 이제 여가와 학습이 굉장히 중요한데 네. 그 여가와 학습을 위해서 자기만의 어떤 공부 공간, 자기 여가 공간을 개발했다고 봐야 되는 거죠. 네. 윤선도 원림은 크게 3가지로 이제 구성이 됩니다. 이제, 거처하는 살림집으로서의 낙서제, 그다음에 휴식과 독서를 위해서 그 건너편 산 기슭에다 만든 동천 석실이 있고요. 그 동리 입구에다가 지어진 세연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특징들을 바라봤을 때 이상적인 유교적 공간들을 그 하나의 정원의 형태로서 승화시키고 싶었던 의도를 표현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윤선도 원림은 학습과 여가를 위한 공간이고 어떤 조선 양반의 정원의 전형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게 이제 결국에 유교적 이상적인 환경들을 만들기 위해서 조성이 되었다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팀장님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네, 이 맵도 둘러보시느라 또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추억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만드는 게 정말 쉽지 않은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게요. 이번엔.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로비로 다시 돌아가서 마무리하도록 네. 하죠. 네. 오늘 스튜어헤드 정원하고 이제 윤선도 원림을 이제 봤는데요. 2개가 굉장히 공통점이 있죠. 그러니까 3층의 정원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
자연을 잘 이용했고 비대칭적인 어떤 요소들이 굉장히 많았죠. 그리고 자연과 또 이제 오브제들, 건물들이 같이 옹기종기 모여 있고 신화적인 것들, 이상적으로 자기가 존경했던 사람들, 아니면 이상적인 생각들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이제 정원으로서 승화시켰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오늘은 휴식을 통해서 선조라고 봐야 되나요? 선조들뿐만 아니라 또 이제 해외 상류층들은 어떻게 이상적인 어떤 삶을 살았을까, 생활을 했을까에 대한 것들을 한번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재밌고 흥미로운 주제를 가지고 시청자분들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정말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네.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